복습할 때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객관식이 지금 목적인 반이니까요. 객관식에 대해서 실제 난이도 한번 볼까요? 난이도. 자, 제일 난이도가 낮은 거. 요건 한 30초?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거. 요게 한 20-30% 정도 나와요. 그리고요. 중간 난이도 1분에서 2분 정도. 요게 한 40-50% 정도 돼요. 요거는 우리 그 원가 회계뿐만 아니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래 사실. 다 그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우리 원가액이 10문제인데요. 몇 개 맞고 싶어요? 10문제 중에 10개? 사실 요거만 맞아도 충분해. 8개 맞아도 충분한 거지 뭐, 원가 쪽에.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요건 확실하게 맞추자는 거죠. 물론 나는 중급 난이도까지 완벽히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급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중급 문제, 초급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급, 고급 문제를 해요? 그 시간 다른 거 한 게 나아. 공부는 단계별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는 완벽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스스로도 만족감도 생겨요. 나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 푼다? 그거는 시간 낭비.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맞추자. 요것만 맞춰도 80점이에요. 80%. 자, 제가 이제 기본반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험의 목적은, 합격의 지름길은 고급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 이거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요. 지나친 내용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실수를 합니다. 무조건 해, 무조건. 한 과목당 두세 문제 하느냐 한두 문제 하느냐 차이지 무조건 합니다. 한 과목당 한두 문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균 점수가 4, 5점이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3, 4점. 그쵸? 실제 여러분들 커트라인 부근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포진돼 있다고. 전체 문항 중에 한두 문제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 점수가 3, 4점 차이 난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전범위를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반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그럼 객관식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복습할 때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뭘 선택해야 돼요? 요거 80% 밴드. 요건 무조건 맞추겠다. 나는 이미 요게 완벽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수업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 요건 내가 완벽히 커버해야 될 부분들. 요거는 좀 내가 시간적이거나 내 능력상 좀 버거운 부분이야.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한두 달 남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지금 다 들어야 돼.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맞추자. 자,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이 미문반은 빼고 기본반이 있고 객관식반 2차 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본반을 들었는데 알겠어. 논리가 팍팍 들어와. 대충 알겠어. 기본서에 있는 객관식 문제 풀려. 주관식도 풀리는 것 같아. 연구하면 기본반만 듣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럼 점수가 꽈락. 제가 학교에서 다 A+ 맞췄거든요. 다 A+야. 시험 보러 갔는데 꽈락이 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문제풀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야. 사실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학문이라는 거 바로 뭐예요? 연구를 하고 이게 학문인데 우리는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심지어는 잘 찍어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이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자, 내가 아는 거하고요,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드시 수업은 들으셔야 돼. 그래야 감이 생겨요. 감이 생긴다고. 아는 거랑 전혀 달라. 그리고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좋아. 왜 좋냐면 특히 원가 관리 회계는 문장이 있잖아요.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객관식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좋아. 자, 제가 접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푸는 거랑 달라.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봐야 돼. 문장도 보고 이 문장이 어떤 의미고 자료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고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 분석. 자, 이 문제 분석은 아마 다른 과목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우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왜 문제 분석이 중요할까? 우리는 어떤 원칙,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논리를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자료가 그 문제에 다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뭐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문제 분석이 끝나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네,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문제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 그게 다음 단계, 자료 정리를 해야 돼. 수집을. 요게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막 풀어. 근데 실제 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거 되게 많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 성급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실수를 줄이는 시험이라고. 절대 성급하게 풀면 안 돼. 차분히 풀면 돼. 차분히. 시간 충분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게 어떤 문제고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계별로 세 단계를 쪼개놨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라고, 요거. 요 부분이 거의 80%. 근데 우리는 이 두 단계는 뭐로 생각하고 바로바로 쓰거든.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시험 과목상. 항상 여러분들 이 습관을 들여야 돼. 문제를 보고 딱 스캔해야 돼. 어떤 문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왜냐면 원가관리회계는 곳곳에 필요 없는 자료도 있어요. 해답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쳐놔야 돼. 그 다음에 해답을 찾기 위한 필요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다.